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장자와 소태산이라는 제목으로 한 8번에 걸쳐서 장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장자 책이 솔찬히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고 부분적으로 또 내용을 아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마음 공부의 관점에서 장자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 위주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 제가 결국은 이렇게 풀이를 하는 방법은, 관점은 거기에 기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장자라는 책은 우화가 많습니다. 우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빗대서 조금 현실적이지 않아도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밌는 예를 들어서 그 예를 통해서 뭔가 번뜩이는 지혜나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마치 동화나 이솝우화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음미하면 할수록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구나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하는 스토리텔링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형태를 취한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쓰는 소개해드린 책은 국내에 많은 책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한문의 조예가 깊으시고 유교 쪽, 도교 쪽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김학주 님이 이렇게 번역하신 이 책입니다. 이게 지금 연암서가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 책을 이렇게 교과서로 삼아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서 같은 경우에도 쉽지가 않은데 이 장자 같은 경우에는 한자 원문을 보고 새기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글로 이 전문가가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들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제가 필요하면 한자 부분 중에 일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짐작하셨겠지만 이렇게 학문적으로 막 뜯어서 분석하고 하는 경전 색임이라기보다는 우화의 맛을 그냥 함께 이렇게 음미하는,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유 있게 즐겨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옛날 얘기 듣고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어렸을 땐 잘 모르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살면 살수록 그 얘기가 새록새록 다가와서 중요한 일을 닥쳤을 때 풀어가는 실마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재밌는 우화들이 많아요. 그것들 중에 몇 개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틈틈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되돌려 보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장자의 공덕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노장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유유자적한 삶의 태도를 우리한테 권유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이. 현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동떨어지고 그걸 해서 뭐 이 공부를 해서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로 쓸데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바쁜 현대인들한테 더 이 여유로운 말씀 새길 때마다 좀 해석이 달라지는 여유가 있는 깊이가 있는 이 경전이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고 특히 또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많은 생명력을 주고 상상력을 주고 하는 경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장자는 내편, 외편, 좌편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크게 나눠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근데 주로 이 내편에 대한 첫 부분, 내편에 대한 것만 이 8번 8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도 또 내편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7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내편이. 그래서 오늘 하는 거하고 다음 주에 하는 걸 합쳐서 한 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1, 2, 3, 4, 5, 6, 7을 그냥 그대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습을 좀 해오셔야 돼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이 네 편이 크게 7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이게 소요유예요. 소요유. 소요유. 소요유라는 챕터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거의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가지고 많이 나가려고 하는데요. 요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기 전에 제가 그 동두천 너머에 경기도 연천이라는 곳에서 전국에서 이제 개척을 한 11년 한 적이 있는데요. 꼭 동두천을 지나갑니다. 그럼 거기 이제 어떤 산이 있냐면 소요산이 있어요. 한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자, 요자, 유자가 다 거의 같은 말인데 제가 한자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다 어떤 뜻이냐면 소요한다는 것이 한가롭게 산책하고 거닐고 유자라는 것은 논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뭐 하루에 몇 번 하늘을 보냐 이런 그 글을 쓴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바쁜 가운데 하늘을 사실 한 번도 못 보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 소요유라고 하는 것은 장자 전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렇게 이제 이분은 어슬렁어슬렁 거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야말로 한가한 심정으로 산책하고 여유 있게 논이는 듯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소요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또 논인다는 뜻을 해서 소요유예요. 그 소요산의 소자 소요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명들을 보면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데서도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의미하는 것들이 현대인들이 소요유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되게 헐레벌떡 다닙니다. 헐레벌떡
시간에 쫓겨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살고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이러잖아요. 장자 4편의 첫 번째 챕터가 소요유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그래서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렇게 소요유를 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만 돌아보셔도 오늘 공부는 그 본전을 뽑으시는 거 아닌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 길을 지나가면 횡단보도가 많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나가면 이렇게 저쪽으로 시내로 가려면 꼭 횡단보도로 건너는데 이제 요만큼 걸어가면 그 파란불이 들어와요. 조금 있으면 깜빡깜빡 하니까 그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네, 뛰어서 가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데 대개 한 90%는 저는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에서 그냥 다음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그냥 무료하게 그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30초, 1분 정도를 빨리 가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차이가 나는 업무는 되게 없습니다. 근데 삶의 태도가 늘 우리가 쫓겨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 시간은 여유 있게 써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통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조금 빨리 하는데 이 시간은 좀 천천히 하거든요. 근데 다른 때보다 장자 들어와서는 조금 더 천천히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실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소요유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막 받아 적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이 우화를 그냥 즐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물고기 이름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하시면 돼요. 너무 깊어가지고 검게 보이는 깊은 바다에 고기가 하나 사는데 크기가 얼마라고요? 부지기 기천리예요. 그 부지기수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수를 할 수, 그 길이를 할 수가 몇 천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이미지만 기억을 하셔도 많은 공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1m짜리 50cm 막 이런 것도 크다고 그러는데 고기가, 물고기가 수천리가 되는 크기의 물고기가 산다. 그 북극바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북명유어, 어두울 명자죠. 옛날 조선시대 때 유명한 유학자 중에
남명 조식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칼을 차고 다니신 독특한 분이셨는데 임진왜란이 났을 때 그분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의병장을 하실 만큼 독특한 그 학풍을 가지셨던 실천적인 유학자인데 그분 호가 유교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이렇게 도가적인 북명이 아니라 뭐예요? 남명. 남쪽의 어두운 바다다 이런 뜻으로 남명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 명자가 들어가면 대개 이 장자 쪽, 도가 쪽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 어두울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개 엿다가 물을 뜻하면 삼수변을 붙이기도 하는데 북쪽에 이 명이라는 바다에 고기가 하나 산다. 근데 양해를 드릴 것은 이 장자의 해석을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냥 저는 제대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믿지 마시고 마음대로들 하세요. 저는 그래도 되는 경전이고 경전의 맛은 그런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다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뭐 서해나 동해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 같진 않고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단히 깊어서 어둡게 보이는 바다에 엄청나게 큰 생명체가 산다 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어두운 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것에서 큰 생명체가 또는 진리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했고 불교식으로 생각하면 그 전에 낚시꾼들이 큰 뭐예요? 큰 고기를 잡으면 뭐라고 그래요? 월척했다. 월척. 월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척이에요. 자. 이 3cm 자가 있다 그러면 한자. 이게 한자 정도 되는 거를 해가지고 여기다 재서 그거를 고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월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이상의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대단히 기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월척이 아니에요. 월척도 이런 월척은 없죠. 이 고기는 아마 실제로 이런 고기를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월척이 아니라 탈격, 격식, 정해진 규모, 크기, 인간이 늘 생각하는 어떤 이런 이런 것들을 벗어나 버리는 그런 것이 지금 북명유어다. 그 곤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 생명체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인간의 상상의 한계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하면 중국 사람들이 뻥이 세다고 하는 게 이런 데서 나온지도 몰라. 에? 물고기가 크다. 막 그 어떤 영화 보니까 그 재밌는 그 코미디 영화였는데 산적하고 해적 이 두 패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산적들한테 해적들이 그 산적은 사냥을 해서 살고 해적은 바다에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고래를 얘기를 해요. 고래를 설명하는 거야. 그때 산적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거짓말쟁이, 응? 물고기가 커봤자 이만한데
이 사람이 팔짝팔짝 뛰면서 이건 그런 거가 아니라 막 팔을 벌리고 막 이러면서 답답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 이 인간들이 그냥 고래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내 얘기를 안 믿어준다고. 그죠? 그러니까 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없다고만 우리가 고래를 못 본 사람들 상상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탈격, 다른 말로 좀 유식하게 하면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자질구레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확 뛰어넘게 그냥 처음부터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수천리가 넘는 크기를 갖고 있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통쾌하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분명 이 바다는 어떻게 보면 무의 세계고 이거는 유의 세계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은 음이고 이것은 양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예? 뭐 참고를 하시든지. 그리고 곤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곤을 이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몇 천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월척을 했으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이 수천리 되는 걸 어떻게 그려야 돼요? 우리가 요만하다 그러면 이 곤은 얼마나요? 이 곤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려야 맞죠? 수천리 되는 거니까 휘어진 걸 그릴 수도 없어. 너무 커가지고. 그쵸? 그리고 어느 쪽이 머리고 꼬리인지도 알 수도 없어. 큰 거는요, 정말 큰 거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너무 커서.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 안 보이는 거랑 비슷해요. 네?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공기는 곰보다 더 커. 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발 밑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지진 날 때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도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현님들의 은혜도 어때요? 없어요. 예수님도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 죽여놓고 나서 뭐래요? 그 은혜가 한량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현님들이 살아서 계실 때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먹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막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지진이 땅이 꺼져야 땅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진리나 이 곤이 표현하는 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리 또는 뭐 어떤 정말로 현묘한 이치,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어떤 성품이라고 해도 되고 견성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견성. 예? 견성. 희로애락이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게 그 나오기 전이 다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거를 봐야 안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왜? 너무 늘 당연히 있는 너무 큰 것이라 울고불고 좋아 죽겠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그 근본이 어딨냐라고 하면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곤이라고 한다면 이 인간이 이 곤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모르겠어요. 얘가 막 갑자기 막 헤엄을 치고 그러면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헤엄을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를 만큼 큰 거죠. 제가 왜 여기 사과를 갖다 놨냐면 오늘 뭐 준비할 거 없냐고 그래서 사과만 하나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요거 지구라고 생각하면요 여기 묻어있는 그 먼지만큼도 못해요 저희가 지금. 그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좀 허퉁해지든가 자유롭든가. 물론 뭐 다른 감정도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생각하면요 야, 너 괴로운 마음이 뭐냐 한번 갖고 와봐라. 그렇게 해서 마음을 깊이 들어가 가지고 공의 세계, 해탈의 세계를 이렇게 일러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정반대. 아, 그렇게 괴롭고 아파트 평수 늘리는데 이렇게 애쓴다 이제 에? 그러다가 그게 다 부질없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뭐예요? 아이고 내가 고기 한 마리를 봤는데 고기가 크기가 그냥 수천리요. 응? 그 우리 사는 게 여기 먼지 같았고 이런 식이에요. 그 뭐야? 그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 말이 틀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을 비워라 말아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 좀 달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요만한 것에 집착해가지고 막 에? 지지고 볶고 그냥 그 안에서 막 에? 이 사람이 북쪽으로 달리려고 시속 100km로 달려. 에? 시속 100km로 막 달려요. 북쪽에 갈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곤이라는 큰 것 위에 등에서 100km로 열심히 달린다 한들 곤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꼬리 쳐가지고 남쪽으로 가버리면 부처님 손바닥에서 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뭐 곤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북명이라는 바다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사는 이곳이 북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얘가 갑자기 또 뜬금없이 어떻게 변해요? 곤이 뭘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예? 빨리 말씀하셔요. 네. 이름이 뭐예요? 붕이에요. 그 붕세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세조자 써가지고 곤, 붕. 이거 이렇게 큰 게 변해가지고 새가 됐으니까 새의 날개도 뭐예요? 날개 하나가 몇백 리고 이거 크기가 또 몇 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나 뭐 이렇게 꿩 같은 이렇게 파닥파닥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날개가 크고 크기가 크니까 얘가 한번 날아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는 이 아무튼 제 마음대로 해석해요. 여기 책에 나오죠. 태풍이 불어야, 예? 웬만한 새들은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숲으로 숨어야 돼. 태풍에 떠내려고 하니까. 그쵸? 비를 피해야 되고. 근데 날개가 하도 커서 날갯짓을 하려면
굉장히 거대한 바람이 불어야 수천리 되는 그 새가 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태풍 중에서도 아주 규모가 큰 태풍이 불어야 뭐예요? 날갯짓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원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이래서 이제 제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대로 또 상상의 날개를 피시면 되고, 경계라고 그러죠. 역경, 난경, 뭐 순경, 내 삶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어떤 상황인데 거스르는 거, 힘들게 하는 거, 또는 편안하게 하는 거, 순풍에 돛단다고 하는 게 난경, 순경이고, 갑자기 막 큰 태풍이 몰아치고 집이 다 떠내려가게 생기고 그러면 뭐예요? 역경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큰 경계도 붕세한테는 그냥 삶의 에너지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적으실 거 없어요. 그 재밌게 그냥 들으시면 되고, 상상을 하시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보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음속에 새를 한 마리씩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게 곤이라는 큰 물고기의 등을 밟고 있는지도 모르고 붕세에 올라타 있는지도 모르니까. 독수리나 저 남미의 그 새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콘돌 같은 새를 보면 큰 산, 몇천 미터급의 고산을 넘어갑니다.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넘어가기 버거워하는 그 산을 넘어가요. 이 산을 쭉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산은 구름도 이 밑에 있죠. 이 새가 여기를 이렇게 쭉 넘어가요. 근데 어떻게 넘어가냐? 계속 힘차게 날갯짓을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물론 제비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어때요? 다 아시잖아요. 기류를 타요. 기류. 예? 기류. 기의 흐름을 타. 공기의 흐름을 타.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그 공기의 흐름이 있어요. 큰 흐름이 있어요. 우리들 눈엔 보이지 않는데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날갯짓을 펄럭펄럭 해가지고 처음에 조금 힘들지만 기류에 올라타요. 기류에 올라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펼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기류와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슬슬 돌면서 가끔가다 방향만 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 몇천 미터급의 산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생으로 고생스럽게 해발 0m부터 해발 몇천 미터까지를 내 힘으로 파닥파닥 하면서 간다? 그거는 독수리나 이런 콘돌이나 이런 몇천 미터급의 산을 넘는 새들의 비행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상상 속에 이것이지만 붕새라고 하는 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한 6개월 정도 날갯짓을 해야 뭐예요? 올라간대. 아무튼 방방하네. 근데 그 생각만 해도 어때요? 둘 중에 이것도 내 마음이죠. 뭐 어떻게 느끼는가. 참 쓸데없는 얘기다. 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예요?
야, 뭔지 모르지만 통쾌한 맛이 있네. 에? 나는 너무 비둘기처럼 산 거 아니야? 참새처럼? 에? 그런 생각 한번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곤이라는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물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변해가지고 붕 새가 되면 뭐예요? 이게 또 차원이 틀려진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뭐 아전인수격의 건지 모르지만 제가 배운 게 이거라 떠오르는 게, 저는 마음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이 중생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부처가 된다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그 군뱅이가 땅속에서 7년 있다고 그러잖아요. 군뱅이가 때가 되면 막 이렇게 나무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앞에 그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딱 물은 다음에 거기서 이게 껍데기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우화한다고 그러죠. 우화. 날개 우자를 써가지고 등이 갈라지면서 그때 그 군뱅이는 젖을 안 먹으니까 젖 먹던 힘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아무튼 그 온갖 힘을 해가지고 그거를 뚫고 나오려고 할 때 막 등이 벌어지면서 그 날개 끝까지 그 모세혈관 비슷한 그것까지 가서 날개가 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햇볕에 그 날개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날갯짓 하면 뭐예요? 군뱅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늘을 나는 차원이 다른 비행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생과 부처도 내 등짝이 열려가지고 무슨 날개가 돋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 삶의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군뱅이하고 나방이 되는 것하고의 차이처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붕이라는 새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여기 무슨 답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크게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하는데, 세상에 이런 말은 믿으시면 안 돼. 하루살이하고 만났는데 하루살이가 See you tomorrow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이 안 되지. 내일이 없는 게 하루살인데, 그죠? 그러니까 매미가 내년 봄에 보자 그러면 지금 가을인데, 스르래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겨울에 다 죽잖아요. 물론 또 이렇게 다른 생명으로 이렇게 되긴 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고 짧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매미하고 작은 새들은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지금 이게 쉽지 않아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힘들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모터로 지금 몇 마리요? 예, 이게 아무튼 장자가 재밌는 것이 뭐 1.5마리 그러는 게 아니라 9마리. 그리고 크다 그러면 기본 단위가 뭐예요? 일단 천리는 넘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삶의 단위를 크게 생각하셔야 돼. 오늘 집에 가시는데 여기서 집이 몇 킬로나 되세요? 그러니까 가깝다고 그래야 돼? 멀다고 해야 돼요? 갈 것도 없어, 그죠? 우리가 방금 지금 이 단위가 뻑하면 수천리고 뻑하면 구만리인데 30km면 그냥 거기서 자나 여기서 자나 똑같아. 오늘 주무시고 가면 돼. 그냥 다 한 집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왜 붕세라는 거는 그렇게 구만리까지 올라가냐라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말에 뭐 뱁새가 황새 뜻을 알리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 부처가 된다. 뭐 도를 깨닫는다. 소인이 군자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니 지금 직장 구하고 집 구하고 애기들 키우고 또는 명예도 좀 승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기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걷다 대고 무슨 진짜 되지도 않는 무슨 물고기 얘기나 하고 앉았고 붕세나 얘기를 하고 앉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바빠 죽겠는데 걷다 대고 너는 구만리를 못 털어 가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저도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각각 그렇잖아요. 뭐 부처가 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세속적 성공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바깥에 교회에 나갔던 사람은 나갔다 와도 배가 꺼지지 않을 정도인데 조금 먼 여행을 할 사람은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또 천리길을 갈 사람은 석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인생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해서 한 1시간 거리 또는 5시간 거리 뭐 이렇게 뭐 3시간 거리를 외출했다 온다라는 계획을 세운 사람은 거기에 맞게 하면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계룡산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제가 안 그러지만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가면은 그냥 물 한 병 들고 털레털레 가면 꼭대기까지 갔다 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더 큰 산을 가거나 그럼 뭐예요? 물 한 병만 갖고 가면 안 되죠. 여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길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삶의 태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겠죠. 삶의 태도, 준비할 것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내 인생 계획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극한에 가 있는 게 뭐야? 아까 붕세죠. 얘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태풍 정도 불어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날개 쫙 펴고 남극바다로 북극에서 남극으로 30km 밖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무한한 거리를 비행하는 거죠. 그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삶의 태도,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있을 것이고 늘 이렇게 짧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뭐 우리들 마음에 달린 거죠. 그런데 장자는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부황부황하고 조금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장자도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냥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4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자는 그 명자를 참 좋아해요. 어두울 명자 또 써가지고 이게 알 수 없는 거죠.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자,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자 쪽으로 가면은 이 글보다는 제 기억에는 현자가 많이 나와요.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가무련이에요. 검다라고 하는 편이에요. 이거 블랙 그냥 물리적으로 까만 거라기보다는 이치가 깊은 어떤 진리를 상징하는 현자의 의미가 있는데 장자에서는 이 어두울 명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나무 이름을 하는데도 명자를 써서 이런 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뭐 도끼로 가서 캐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명령이라는 뭐 나무 또는 대춘이라는 나무 뭐 외울 필요시는 없으세요. 근데 아무튼 이런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상상 속에 근데 얘는 봄이 500년 참 이거 무슨 코미디 프로 같네. 얘는 한 봄이 8,000년. 그러니까 사시사철을 하면 얘는 1년이 몇 년? 4, 5, 20 하면 2,000년 돼야 되고 4, 8, 30, 32,000년 정도 돼야 한 살 먹는 거예요. 그죠? 뭐 8,000년이라고 해도 되고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장자님이 소지 작은 아르말이나 지혜는 큰 지혜를 따르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뭐예요? 소년은 이렇게 뭐 소녀 할 때 소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짧은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하루살이가 See you tomorrow 하면 얘가 하루살이가 소년인 거죠. 그 하루살이한테 우리는 뭐예요? 대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인생이 100세라고만 생각한다면 곤이나 붕한테는 우리가 소년인 거고 붕이나 곤이 대년인 거죠. 명령과 대춘이라고 하는 나무가 대년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거 뭐 아침버섯은 아침과 저녁을 알지 못한다. 쓰르람이라는 벌레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5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게 많은 한자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하나만 써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 소, 돼지, 왜냐
여기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소대, 지변. 요건 이제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와 대. 크고 작다예요. 원불교에서 대, 소, 유, 무, 12이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다 빼고 여기 뭐예요? 대소라는 말이 나오죠. 대소.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으냐. 그냥 하루살이보다는 참새가 되죠. 그렇죠? 참새가 됩니다. 참새보다는 뭐 독수리 같은 게 또 되고, 독수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아까 붕새만큼은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나무들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웬만한 나무들은 이것들보다 소죠. 소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컵이 크죠. 네, 뭐 무게도 크고. 요 시계가 커요. 이 사과가 커요. 사과가 크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원불교 교무니까 설교할 때 이 비근한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물건을 가지고 무엇이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다 안다.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런데 정말로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는 의심스럽다.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판단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를 확실히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고 취사가 안 됩니다. 이만한 파카 크리스탈이 있고 요만한 다이아몬드가 제 손에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둘 다 투명하고 반짝반짝해. 근데 제가 이거 버리고 이거를 가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안타깝다, 바보다. 네?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는 물건은 척이에요, 척. 자척. 척도로 잴 수 있어요. 그런데 무형한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정말 크고 작은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알기가 쉽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과의 사랑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뿌리치고 가면 그 뉴스 보면서 사람들이 사랑도 좋죠. 미쳤네 저 인간. 네?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그냥 자기나 잘 살면 돼. 그 사람 뭐예요? 확실히 재산과 명예를 바꿀 만한 그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 타당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삶을 살면서 지금 제가 이 첫 번째 장자를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배운 마지막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내 삶을 끌고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답해야 돼요. 뭐가 크고 뭐가 작으냐?
접는다 그러면 뭘 접어야 돼요? 작은 걸 접어야죠. 대소가 둘은 아니지만 둘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삶의 태도가 어떤가. 그리고 아까 그 말씀 드렸죠.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인다고. 지금 이 탁자는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구는 보이지 않아요. 우주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탁자와 지구도 우주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큰 거는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소요유,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거닐고 논일고 하는 소요유를 지금 처음 했는데, 오늘 돌아가실 때 어떻게 가셔야 돼요? 이 시계 이러고 보지 마셔. 에? 지금 오늘 어마어마한 큰 거를 제가 좀 늦어도 돼. 그리고 거니셔 이렇게. 에? 거니셔 그냥. 언제 따로 북명 남명 그 바다 가서 이렇게 하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가 그 바다예요. 그리고 뭐야, 이왕이면 우리가 이거는 마음속에 곤과 붕이라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크게 하면 뭐예요? 파도 타기 하는 서퍼들 있죠. 서퍼 이렇게 물결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물결 있는 데서는 서핑을 못 합니다. 물결이 없는 곳에선. 그러니까 1급 서퍼들은 어때요? 파도가 높고 큰 데로 가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웬만한 태풍 가지고는 붕세가 날갯질도 안 해. 이게 좀 부황부황하지만 얼마나 후련합니까? 그리고 뭐예요? 크게 생각하면 급할 것도 없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정신수양에 대한 얘기예요. 제대로 살려면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여유 있게 해라 그러지만, 이제 이분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뭐예요? 엄청나게 큰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게 붕세를 내가 붕세다 이러고 사셔야 돼. 그러다가 오셔요. 소요유 하시면서 일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